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면에 보니까 사면에 보니까 이재명 호텔 경제학 이거 얘기하는데 문제 소주성보다 더 위험하다. 내가 이걸 읽어보고 야 이분이 정말 무슨 얘기냐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럼 기업이 이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많이 주고야 쉽지. 근데 이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단초적인 생각이라고 그럴까? 이번에 거제 시장이요. 예.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시장이 기업들을 모아놓고 예. 돈을 100억씩을 내라.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예.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예. 이렇게 관해서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예. 그래갖고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 대로 운동권 애들은 돈을 벌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다녀본 일도 없고 공장을 경영해본 일도 없고 사업을 해본 일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 자체를 모르니까 나라도 저런 식으로 호떡 경제학 또 무슨 그 커피값 120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전혀 저 사람은 아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아 이게 내가 좀 잘못됐구나. 자영업자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극단적인 것으로 나를 몰고 가냐 이렇게 이재명이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기업의 돈을 다 뺏어서 예. 다 나눠주면 기업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도 많고 많잖아요. 이게요 역사가 예.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일본에서. 예, 예.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포항제철을 짓고 예. 경부 고속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당 김대중이를 비롯해서 예, 예. 이 사람들이 했던 김영삼. 말이 뭐냐면 왜 그런 걸 하냐? 예, 수입해다 쓰지. 전 국민들에게 예. 나눠주지 공평하게. 예? 예. 그러면 그때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재명식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또 일본에서라도 돈을 가져왔으니까 또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경제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재인이 해갖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이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예. 아 이게 잘못됐구나. 예. 근데 이재명이는 한술 더 뜨잖아요. 지금. 거기 한번 거기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그 오른쪽에 중간에 그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호텔 경제론. 예. 임금을 오르면 소비가 올라간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주성보다 예.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있어. 어. 예. 그다음에 청년 늘려도 예. 청년 일자리 감소 없다. 정년 늘려도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일자리를 줘도 청년 일자리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요. 예. 목사님 예. 교회에서 정년 연장하자. 예. 목사님들 정년 연장하자. 예. 그럴 때 아주 이제 반대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이게 순환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빨리 나가주자. 정년 때 나가야 된다. 정년 연장을 하지 말자. 단 조금 농촌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정말 그 안 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좀 예를 두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교회도 그러는데 아니 위에서 밑에 또 당장이요. 공무원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과장이 되면 국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몇 년씩 주저앉아 있으면 저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리가 어떻게 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년을 늘려도 청년 일자리 감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준석이가 어떻게 경제 이론을 그렇게 하냐. 예.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대화가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거기 그 재밌는 말 했잖아요. 수시를 늘려서 뽑아도 예. 정시에 뽑을 사람이 안 준다. 이거 똑같다는 거야. 아 수시 학생을 많이 뽑아놓으면 정시에 그만큼 숫자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기서 하는 얘기가 정년 늘려도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쪽도 저쪽도. 예. 그래서 요새요. 예. 그 이재명의 양다리.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사관학교인가 그걸 경찰학교인가 사관학교를 예. 저기 충청도 어디 충남 서산인가 어디다 세운다고 했대요. 예. 근데 남원에 가서 또 세우겠다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라도에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이 거기다 세운다고 했다가 또 거기 가서 하니까 예. 또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또 가가지고 무슨 뭘 또 양쪽에다가 공약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라니까 어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다리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대요. 왜? 양다리는 왜 놀래? 양다리가 서야지. 양다리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공약을 하면서 양쪽에다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렇게 놀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집에 왜 경험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저기 칠면접 한번 보세요. 칠면에 보면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칠면에 이 중국인들 여기 보니까 시흥에서 흉기 난동 중국인이 왔는데 2명을 살해했더라고. 12년 전에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인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건설 현장에 그 와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15%가 외국인인데 그 가운데 조선족이 8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보게 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는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세상의 이 하부 조직을 장악해야 돼요. 그게 프롤레타리아 운동이거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수준 있고 있는 사람은 하이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부 조직을 누가 여기서 일할 거냐 했는데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게 이 중공 세력들이 중국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하층 계급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중국 때문에 공산주의로 갈 위기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 중국과 함께 쎄쎄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목사님, 예. 우리가 서로 우리 형제지간에 이렇게 살면서 네. 내가 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말하자면 적국하고 같이 내통을 해가지고 쉐쉐 그러면 목사님 나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네. 우방국가에서 네. 이쪽에서도 와서 쎄쎄 저쪽에서 와서 쎄쎄 하면은 그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뭐 신뢰가 쌓여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재명이 살아온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사람이 신의도 없고 에? 또 누구를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누구야 이 참 그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깨우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순간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순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광훈 목사님도 그랬고 일본에 있었던 박승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고 하도 이제 전라도에서 대통령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시켜가지고 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김대중이 한번 시키자 이렇게 가지고 김대중이를 한번 시켰던 것이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반국가 세력으로 넘어가는 이게 완전히 지름길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네. 그 당시 김대중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에도 가서 정보통을 이렇게 꽂아놓는데 거기에 꽂아놓은 사람이 순간에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얘기를요. 네. 어제 저도 우리 정광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뭡니까 그 광주 교도소에 네. 그 광주 교도소에 그 전향을 하지 않은 그런 저 간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향서를 쓰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100몇 명이가 된대요. 네. 김대중이가 이북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우리나라에서도 파견된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의 명단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걸 넘겨줘가지고 그 넘겨준 사람들을 한순간에 한 300명 이상을 딱 잡아들였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냐 믿어지지 않지만은 김대중이가 했다면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참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겼더라고요. 저거요. 예. 중국 사람들 예. 어제 신문에 제가 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작년에 지난 5년 동안 제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지난 5년 동안 외국 사람들이 집을 산 것이 있어요. 근데 50%를 누가 샀냐? 예. 중국 사람들이 샀어요. 50%. 땅.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에다 샀느냐면은 경기도 지역에다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 용산 거기 대통령에서 옮기고 나서 네. 거기에다 300억짜리 빌딩을 또 사놨더라고. 이 사람들이. 예, 중국에서. 그 거기다가 뭘 사놓은 거는 무슨 로비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근데 거밖에 그 없어요. 사람들한테요. 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 있는가 봐요. 네. 근데 저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게 해주고 예. 또 그다음에 무슨 등록세 이런 것들도 조금 좀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국내인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역차별이 된다. 그게 어저께 나온 신문 이야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예. 김대중 때
북한으로 넘어갔던 우리 요원들이 네. 300명이 총살당했다고. 거기 나와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3,400만이라고 얘기하더니 3,400명 가량 된다. 300명 정도가 총살당했다. 아, 이게 가계빚이 1929조 또 역대 최대로 지금 우리가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모든 행정부가 마비가 돼 버리니까 이 개인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못 살게 해야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이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네. 저게 빚이요. 네. 1929조 1929조. 이렇게 빚이 지금 가계 부채가 저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것 때문에 중국 경제도 지금 완전히 디폴트 상태로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저게 꼭 대장동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중국이 건설을 하면서 우리가 가보면 맞아. 막 여기저기 막 아파트를 지어요. 네. 지어갖고 분양을 하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익금을 공산당들이 딱 나눠 먹어버려.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부채 이제 가계빚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딱 떨어져.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국가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이게. 북한 아니 저 중국은 전체 인구가 14억 명인데 30억 명이 살 만한 집을 지어놨대. 그러니까 부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장동 백현동 거기 보면 백현동 밑에도 그냥 파가지고 쓰지 못하는 건물들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꼭 이름도 천하동인. 예. 예? 예. 중국 이름이잖아요. 중국 이름이지.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했던 수법을 예. 그대로 거기 와서 써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뭐 미국의 차 수출도 뚝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현대가 완전 히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 아 현대 제철 예. 아니 현대 자동차. 자동차도 갑니까? 예. 아우. 그 지금 저 민노총에 당진인가 거기에 예. 그 하도 이제 노조에서 데모를 했으니까 맞아요. 네.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자체 차 생산해서 거기서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즈니스 여기서 뭐 저렇게 뭐 완전히 나라의 모든 그 기업인들을 기업 못하게 해버리면 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빠져나갈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국가만 아니고요.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예. 어떻게 여기서 살겠냐. 예. 그래서 있는 사람들, 돈 예. 있는 사람들은 예. 그 홍콩 같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 베트남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지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15면 하단을 좀 보면 15면 하단에 보면 여기 이제 부정선거면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어요. 15면 하단면에 거기 보면 뭐 부정선거 논란 국힘도 책임 있다. 요거 좀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 불거지고 있다. 예. 시민단체에 따르면 예. 선관위가 마지못해 도입한 일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투 개표 참관인 운영의 실효성과 사전투표함 뭐예요? 4박 5일. 4박 5일 보관에 있다. 사실 국민의힘의 참관인 운영 실태는 절망에 가깝다. 이름만 참관인일 뿐 실상은 일자리 배분이나 노령층 취업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 노인을 비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참관인 평균 연령은 지나치게 높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결국 현장의 시민이자 감시자다. 특히 사전투표함이 4박 5일 동안 보관되는 상황이라면 감시의 눈은 날카롭고 집요해야 한다. 선관위가 CCTV를 실시간 공개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해도 정당이 의지를 잃는 순간 그 감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저거 얼마든지요 보여주고 감출 수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저 트럼프는 6,500명을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예. 감시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돈이 엄청 들어가고 했죠. 하지만 이런 절박한 현장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직접 나와 감시하는 시민을 격려한다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 다수가 생업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함 개함 입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다른 정당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의 간단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까지 신청할 수는 있는데 오늘까지거든요. 근데 그 우리 자유통일당은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예, 거죠. 참관이 이제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다 개표한다 그러는데 국민의 힘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 거기에 참관인들에게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들어가는 숫자와 저쪽에 시간마다 이렇게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마다 몇 표 찍었다 하면 들어가는 그 투표를 받은 사람들 들어가는 숫자를 우물정자로 계속 쓰고 있다가 이게 다 메모를 남겨놔야 돼. 우물정자를 쓰고 있다가 저쪽하고 비교해서 숫자 차이가 나면 그 자리에서 홀드시키고 이걸 바로잡고 싸우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서울 중구 지역에 구청장님하고 이제 제가 법을 줬어요. 158조 3항 좀 띄워주세요. 선거법. 거기 어저께내 보낸 거 있거든. 158조 3항에 의해서 이제 이 우리 지역의 그 선거관리위원 어저께 보내준 거죠. 거가 중구죠. 네, 중구. 서울 중구. 예, 여기 3항 158조 3항에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예.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예. 사전투표 관리 칸에 예.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에 도장을 찍은 후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구청장하고 제가 얘기해서 왜냐하면 투표 관리관이 중구 직원이더라고. 거기 중구의 직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지시를 한 거야. 구청장이. 그렇게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예. 구청장한테 이슈가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오기를 아니다. 우리는 인쇄한 걸로 쓰기로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상법에 있는데 법대로 한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제가 파랑을 좀 보세요. 밑에 파랑 얘들은 무슨 근거를 지금 이걸 갖고 오냐면 밑에 쭉 내리세요. 전기 제일 통신. 끝에. 예, 제 거기 위에 예. 위에 조금 올려. 네, 여기. 전기통신 장애 등 발생한 경우 사전투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규칙에 의해서 인쇄로 간다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는 수거해도 우리가 찍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로 가겠다 하는 거는 뭐죠? 부정선거 하겠다는 그거밖에 더 돼요? 그 지난번에도 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도장 찍어야 된다 거기다.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인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버리는데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못 느껴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물정자로 다 표시하고 이거 도장 찍는 거에서 끝까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구청장님.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구청장도 끝까지 싸우시고 지금 이 구청장이나 시장 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 고집을 하라 이 말이야. 선거관리위원회 말 듣지 말고 왜 우리가 합법적인 걸 한다는데 그걸 못하냐고. 다시 한번 사망 좀 띄워줘봐요. 이게 상위법이라고. 이게 상위법. 응?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선거권 있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그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에서 인쇄해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나오면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딱 나오면 그냥 딱 눌러서 주면 되는 건데 뭘 그게 시간 걸리고 불편하다고 인쇄로 쓴다는 거야. 이걸 고집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 제가 지금 이거는 그래서 그대로 밀고 가기로 했어요. 구청장님도 끝까지 고집해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방하면 인쇄해서 나온 것 위에다 도장 찍자. 이게 무효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유권 해석을 좀 확인해 보고. 그 구청장님이요. 현재 서울시의 구청장이 국민의힘이 많거든요. 국회의원은 적어도. 그러니까 오세훈 씨를 비롯해 가지고 시장이랑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일 또 어느 시장이 저 좀 보고 와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분 만나러 가거든. 내일 아침에. 난 내일 아침에 여기 뭐다. 아침에. 거기 가야 돼. 가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사전투표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쟤들의 마당이 되거든. 다만 우리가 적게 가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 철저하게 우물정자 쓰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교육을 시킬 때 국민의힘 지구당 대표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거관리위원들 심사를 갈 때 이렇게 해라 그러고 노트 하나씩을 다 사주고 우리 국민의 저 자유통일당에서 사주든지 아니면 우리 자유마을에서 사주서라도 응? 그거 다 해가지고 이거 써라 이렇게 체크해라.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이름 다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저게 며칠 동안 또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보관하는데 그 보관 관리자를 보니까 명단이 나온 거 흐르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데 대부분이 중국이냐. 그 이름이 미쳤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이번에 하여튼 생명 걸고 부정선거 막아야 돼요. 아니 국민이 이렇게 의심해서 국민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도장 찍읍시다 라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시간이 걸려도 불편해도 도장 찍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장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사실이 아니고 불법이면 장 목사님 또 고소할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하든지. 예? 그런데 못 하잖아요. 예?
아니 뭐 할 게 뭐 있어. 저게 법이 다 나와 있는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도장 딱 찍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숫자하고 저쪽 개수는 원래 컴퓨터로 가면 안 돼. 컴퓨터로 하지 말고 미련할 정도로 사전 투표로 저기 뭐 사전 투표고 무슨 투표고 수개표로 가야 된다니까. 수개표로 가서 국민이 지금 원하는데 국민이 자원해서 개표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 이 미친 사람들이지. 선거관리위원회들은 이제는 좀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이 헌법 그 대법관들이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봐. 나 열불나서 죽겠어. 이걸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제 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뭐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정당이 나서 가지고 이걸 밀고 가주면 좋겠는데 저 국민의힘 저놈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국민들만 열불이 나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 내용대로 보면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예, 부정선거 카르텔 판도라 상자를 열자. 자 올려줘 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다음에 넘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가 되면은 국민의 주권을 뺏기는 거야. 네. 권력을 우리가 양도해서 우리 대신에 하겠다는데 이거 부정선거를 국민이 두렵지도 않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아까 그 선거법에 있으니까 부정선거라는 건 밝혀져야 되잖아. 네. 불법 선거를 막아야 돼. 불법.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 말고 불법 선거. 불법 선거. 부정선거하고 불법 선거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셔봐요. 부정선거는 이미 이게 부정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부정선거가 돼. 그런데 이거는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불법이야. 그래서 불법 선거를 막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분명히 선거법에는 사망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도장을 찍게끔. 네. 근데 그걸 안 찍고 그냥 인쇄하겠다는 건 뭐야? 편의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이다 이거야 이게. 예. 상위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법에 준해서 움직인다? 아니 근데 상위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법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아봐도 네. 우리 교계에서도 네. 성경 밑에 헌법 있고 헌법 밑에 규칙 있고 그러잖아요. 규칙이 아무리 정해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지. 헌법이 아무리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위법이 하위법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이 상위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니다 우리 인쇄라고 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는 이미 재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하다. 근데 불법 선거를 우리 막겠다. 불법 선거. 그래서 국민들이 불법 선거를 막아버려야 된다 이번에는. 예,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 시나리오 가설이에요. 계획, 선거에 대한 청사진 기획,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활용. 그러니까 저들이 여론을 좀 우리는 몇 프로 가져온다. 51.6%다 여론 조작을 해요. 지금 유시민이가 하는 것처럼 허죠. 지금 유시민이 하고 이제 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이제 작업이 들어갔다고 봐야지. 그거에. 투표소로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 조작, 가짜 투표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조사하거든. 강력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자개표기와 뿐만 아니라 뭐가까지 들어가냐면 전산 그 서버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 버린다고. 개가 넣는데 고양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 투개표기 조작하는 거를 저걸 잡아내야 되거든. 저거를. 근데 이게 숫자를 입력하는 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줘도 입력을 하는 순간에 서버 거기까지 그거 들어가는 거는 잡을 길이 없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수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에 우리 부정선거 불법 선거 예방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숫자를 거기까지 딱 계수를 한 다음에 서버를 통과하고 난 숫자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서버를 통과해서 나온 숫자가 여기서 투표한 숫자가 1000명인데 저희가 1200명이 됐다. 그럴 때는 정지를 시키고 이걸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인정을 안 하고 폭동을 일으켜야지. 거기서 이제 얘들은 당선을 시켜버리니까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론들도 전부 다 서버에서 조작한 거를 내보내는 걸 그대로 방송한다고 언론도. 그러니까 뭐 딱 땡땡땡하고 투표가 마감되면 쫙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서버에서 통과돼서 나오는 숫자를 딱 이미 이미지하는 걸 딱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그대로 바뀌어지질 않아. 그런 걱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서버가 작동이 안 되도록 기도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나중에 경우에 김문수가 말이에요. 투표가 많이 나왔어. 근데 저 뭐 예를 들면 막 불이라도 끄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 있겠죠. 수개표로 가니까 그 관리 감독들이 수개표로 가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자 지금 저 선진국도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지금 그 대만만 그런 게 아니고 수개표로 갑니다. 전산 안 합니다. 지금. 아니 우리 그 전에 사람들이 배우기 전에도 우리 다 수개표로 했잖아. 옛날에는 숫자가 더 많았어 지금보다. 그때는 이런 의심을 안 하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못 먹고 못 살 때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불법 선거다, 잘못됐다, 투표한 바꿈치기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소할 거 아니야? 고발하든지 고소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 각하야, 각하. 기각시키든지 각하시키는 거야. 이럴 때 머리라도 깎고 국회의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싫지만은 저 국민의힘 저놈들이 이럴 때 머리라도 깎고 그냥 금식이라도 하면서 수개표 해라. 선거운동 하지 말고 이것만 제대로 되면요 대한민국 저 뒤집어집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도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획자가 딱 그런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의사수 확보를 정확히 예측했잖아. 저거 2002년 총선 때 민주당 이근영 전략개혁위원장이 자신의 SNS에서 저기 밑에다가 딱 보면 다 썼어요.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예.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가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예. 사전 투표 보정값이 무엇인가? 예. 163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랑하며 예측했습니다. 예. 그래서 180석인데 163석 그 투표에서 정확하네. 160,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실제와 일치했다. 예, 실제와 정확히 일치했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진짜 거기에 도사가 있네. 예.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참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추측. 예. 목표 의석수가 163석일 때 사전투표 보정값은 1.71. 예, 1이라고 볼 때 71%가 더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예. 즉 가짜 투표지를 70%더 많이 투표한다는 의미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일하게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면 이때 사전투표 보정값은 예. 그랬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예상 투표율, 사전 투표율 저거 다 저기 해가지고 지역구에 몇 프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해요. 아, 윤석열이는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은 윤석열이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그 값보다도 더 많이 훨씬 많이 나왔죠. 훨씬 많이 나왔죠. 예,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도 해놨는데 그것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유시민이가 되게 안절부절하고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만약에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잖아요. 예. 당일 투표를 먼저 했으면 윤석열이가 쳤어요. 아, 단일 투표를 먼저 했으면. 예, 예. 근데 저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먼저 딱 해놓고 당일 투표를 까버리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조작할 수가 없어.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 선언이 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들 대표할 때 보면 사전 투표를 뒤에 한다고.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를 뒤로 한다고. 그래서 그걸 왜 저걸 먼저 하냐고 펄펄 뛴 게 유시민이야. 그게 진짜 그때 하늘이 도운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다음에 넘겨보세요. 2024년도 예. 총선도 사전 투표를 정확히 기획 예측한 민주당. 예. 저 김민석이가 4월 10일 총선 7일 전에 예. 사전 투표율 소수점까지 예측을 했다. 71.3%, 31.3%. 31.3%, 사전 투표는 31.3%가 나올다. 이게 초점까지 맞췄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지금 그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가서 그 아까 초입에 그 세계 카르텔 된 거 있죠. 거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앞으로 쭉 가서. 네, 여기 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짠다니까. 그래서 몇 프로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식구들이 그 전산을 조작을 다 해놓는다고 31.3% 이런 식으로 몇 프로 나오니까 몇 프로 올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이 서브를 깔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카이스트 졸업하신 분한테 예. 요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가는 거죠. 이거 전문을 아는 사람은 예. 자, 다시 그쪽으로 또 넘어가세요. 그 31.3% 넘겨줘. 하나 더. 31.3%까지 예측 정확히 일정한 건 뭐예요? 나는 이게 예측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맞죠? 해라. 예.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넘겨보세요. 비밀 지령에 의해서 딱 이 마이너스 뭐 무한대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2020년 선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몇 명의 1, 몇 경분의 일. 몇 경분의 1, 예.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선거 데이터이고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건 100% 부정이다. 네. 이난대 명예 교수가 이 2000년 4.15 선거를 할 때 이거는 100% 부정이다. 부정 선거다. 이렇게 딱 한 거야. 또 넘겨보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 네. 그 저렇게 두 개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 조작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로 안 붙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일 투표에서 올라가면 사전 선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별개로 가냐고. 어? 지금까지 선거는 예. 사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당일 투표 올라가면 사전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사전이 올라갔을 때는 당일 날도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정비례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별개로 가요.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저기 2020년 보면. 네, 예? 네. 근데 사전 선거는 사전 선거대로 딱 한쪽만 올라가. 그 당일 투표는 또 당일 투표는 다른 당이 또 올라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통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북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나눠놓으면 저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투표한다면요. 예. 예를 들면 이북에서 투표하고 남한에서 이북에서 투표하니까 너희는 그냥 이북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남한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러면 이렇게 둘로 갈라지겠지. 그러나 이게 한 가족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A라는 사람을 찍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당일날은 많이 나왔어. 그 사전 투표는 젊은 애들이 가서 많이 한다 우리 집에도 보면.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자 넘겨보세요. 2020년 총선 그래프가 나올 확률은